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똑소리 나는 정보, 톡톡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름철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아니, 에어컨 좀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왜 이만큼이나 나왔지? 매달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건 에어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요금이 높게 나온 거예요. 사실 전기세는 리모컨 설정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에어컨을 켜는 순간 매달 1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아껴서 쓰시려는 분들 참 많으셨죠? 근데 절약하려고 했던 그 습관이 사실은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쓰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컨 사용 습관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바꾸면 전기세를 더 아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나갈 때는 당연히 꺼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아예 꺼버리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에어컨은 처음 킬 때, 즉 실내 온도를 낮추는 초기 작동 구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실내가 덥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다시 에어컨을 키면 기계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면서 냉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온도를 살짝 올려서 계속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는 유지되고 짧은 외출 후에 돌아와도 다시 강하게 돌릴 필요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출이 길어지시는 경우엔 당연히 끄는 게 맞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간혹 외출 시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제습 모드로 하면 전기세를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냉방 모드나 제습 모드나 실외기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제습 모드는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지만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제습 모드의 효과는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하실 텐데요. 당연히 장마철 또는 습기가 많아 꿉꿉한 날, 곰팡이 예방 등 습기 관리가 필요할 때 제일 탁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 시간이나 열대야가 아닌 밤 시간이나 초여름 혹은 흐린 날씨에는 제습 모드로 돌리게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냉방 모드로 강하게 돌리지 않아도 제습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고 뽀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습도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땀이 마르기 쉬워지고 불쾌감이 줄어들죠. 삼성전자 연구 결과 장마철과 같이 습한 환경에서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의 습도 제거 효율이 약 2.7배 정도 높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물론 한낮에 폭염이나 온도가 30도 이상 넘어갈 때에는 냉방 모드가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제습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원함도 유지하고 전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대부분 바람이 사람 쪽으로 직접 오게 두시죠? 이게 시원하기는 하지만 에어컨 전기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방향 설정입니다. 에어컨은 찬 공기를 뿜어내서 실내 전체를 식히는 원리인데 바람이 아래로만 머물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면 냉기가 공간 전체로 퍼지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에어컨은 계속해서 아직 온도가 덜 내려갔다고 인식해서 계속 강하게 작동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전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바람을 천장 쪽으로 쏘는 것입니다.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거든요. 천장 쪽에 바람을 보내면 냉기가 실내 전체로 잘 순환되고 짧은 시간만 작동해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에어컨에는 온도 조절 버튼 외에도 오토, 절전, 에코, AI 같은 버튼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능만 잘 써도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버튼들이 각각 어떤 기능인지, 어떨 때 쓰면 좋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버튼은 말 그대로 자동 운전 기능입니다.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이런 이름으로도 되어 있는데요. 제품 모델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기능은 사실 같습니다. 실내 온도, 습도, 외부 온도 등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냉방 강도와 풍량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처음엔 강하게 작동하다가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풍량을 줄이거나 작동을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는 식으로 운영되죠. 오토 모드는 한낮부터 밤까지 실내 환경이 계속 변하는 경우에 유용하고요. 필요할 때만 작동하면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 고지서에 놀란 적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이 모드부터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 출시된 에어컨에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I 모드는 에어컨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언제 어느 정도로 냉방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2시쯤 덥다고 온도를 낮췄다면 AI 모드는 이를 기억해 그 시간에 자동으로 냉방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I 기능은 정확히 학습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날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엔 냉방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반대로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주변 환경을 바꾸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AI 모드는 자동 설정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와 풍량을 미세 조정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 중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온도 조절 버튼 뿐이었지만 오늘 소개한 오토, 절전, 에코, AI 버튼은 전기요금을 확 줄이기 위한 핵심 설정들입니다. 이 기능들을 잘 조합하면 에어컨을 켜는 시간은 그대로지만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생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은 전기 많이 먹고 선풍기는 덜 먹는다?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쓰면 오히려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이 말 믿기 어려우셨죠?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지만 그 바람이 실내 전체로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방 구조나 가구 배치에 따라서 냉기가 머무는 곳과 안 가는 곳이 생기죠. 이럴 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면 에어컨에서 나온 냉기가 실내 곳곳으로 빠르게 순환됩니다. 바람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에어컨도 빨리 멈추게 됩니다. 같은 27도라도 선풍기 없이 느끼는 시원함과 선풍기를 함께 틀었을 때의 시원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풍기는 체감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이죠. 공기가 피부에 닿고 흐르기만 해도 사람은 더 시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하지 않아도 선풍기만 함께 써줘도 충분히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24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선풍기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 26도에 선풍기를 같이 틀었을 때가 더 효율적이고 덜 춥게 시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방향도 너무 중요합니다. 찬 공기가 머무는 곳에서 바람을 발생시켜 퍼뜨리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벽걸이라면 그 아래에서 바람을 보내주는 방식 또는
찬 공기가 모이는 구석이나 바닥 쪽에 선풍기를 넣어서 천장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서큘레이터는 일반 선풍기보다 바람을 멀리 던지고 위아래 회전이 가능해서 공기순환에 특화된 기기입니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하나쯤 장만해 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어컨도 전기 먹는데 선풍기까지 같이 틀면 더 나오지 않나? 물론 두 대가 동시에 전기를 쓰긴 합니다. 하지만 선풍기 하나의 소비 전력은 에어컨의 50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시간당 1kW를 쓴다면 선풍기는 보통 20에서 30W, 많아야 50W 수준입니다. 하루 8시간 돌려도 몇십 원밖에 나오지 않죠. 오히려 선풍기를 같이 쓰면 에어컨이 빨리 꺼지고 전체 전력 소모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잘 틀어도 실내가 금방 더워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그 원인은 외부 열기 유입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 대낮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실내 온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남향, 동향 창문이 많은 집이라면 햇빛에 노출된 벽과 유리창이 열을 머금고 실내 공기까지 데우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 아무리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실내 온도는 잘 내려가지 않고 기계는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햇빛을 차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암막 커튼처럼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소재는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창 하나 잘 가리는 것만으로도 에어컨 작동 시간이 줄어들고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가능하다면 이중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낮에는 암막, 저녁에 얇은 속커튼으로 바꿔가면서 빛과 통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기가 새는 또 다른 경로는 바로 창문 틈새입니다. 방충망만 닫아놓고 창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트는 경우, 혹은 창문을 닫았더라도 틈새가 벌어져 있거나 밀폐가 잘 안 된 경우에는 찬 공기가 새어나가고 더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럴 땐 창문 틈새를 실리콘 패드나 문풍지 등으로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이중창 구조라면 바깥 창과 안쪽 창 모두 꼭 닫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단 하나의 틈새만으로도 전체 냉방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단열 필름을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열 필름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열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죠. 설치도 간단한 편이고 인터넷에서도 저렴하게 구입해 부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나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집에서는 가성비 좋은 냉방 보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하면 대부분 실내기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실외기의 상태입니다. 실외기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에어컨은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면서도 냉방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에어컨은 실내에서 따뜻한 공기를 흡수하고 그 열을 실외기를 통해 바깥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즉, 실외기는 더운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는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실외기가 과열되거나 통풍이 막히면 냉매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에어컨 전체 성능이 떨어지고 전력 소모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외기가 있는 공간은 항상 통풍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실외기 앞에 박스나 화분, 빨래 등을 널어두거나 발코니에 실외기를 넣고 문을 닫아두거나 아니면 창고처럼 막힌 공간에 실외기를 두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공기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실외기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에어컨 성능이 급감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외기 앞과 양옆으로 최소한 3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름철에는 실외기가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이럴 땐 차광막이나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실외기를 덮는 것과 가려주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외기를 완전히 천으로 덮으면
오히려 내부에 열이 갇히고 통풍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차광은 하되 통풍은 방해하지 않는 것. 이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림막은 옆이나 위에서만 가볍게 설치해 주시고 실외기 앞은 항상 열려 있도록 해주세요. 실외기에는 냉기를 만들고 순환시키는 코일이 있고요. 이 부분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면 냉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걸 눈으로 봤을 때 코일이 희끄무레하거나 먼지가 낀 것 같다면 부드러운 솔이나 마른 천으로 가볍게 먼지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청소하셔야 하고 물 청소는 금지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거나 확신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에어컨이라면 실외기 자체의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가 낡으면 같은 냉방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전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실외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고효율 가전 교체 시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점검 후 교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 하지만 실천하면 에어컨 전기세 절약에 아주 효과적인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설정 온도는 꼭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해 두세요. 덥다고 무조건 22도, 23도로 설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럴 경우 실내가 너무 추워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에어컨이 계속 강하게 작동하면서 전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 사용량이 약 7%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온도 조절만 잘해줘도 전기요금 절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다들 필터 청소는 에어컨 키기 전에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필터 청소는 오랫동안 쌓인 먼지와 냄새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냉방 효율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어컨 필터는 실내 공기 중의 먼지와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먼지가 쌓이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에어컨이 더 강하게 돌아야 됩니다. 여름철 사용량이 많을 땐 2주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필터를 점검하고 청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청소 하나로 에어컨 성능이 달라지고 전기 요금에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절약을 잘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어르신만 계신 집이라면 전기요금 자체가 큰 걱정일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철마다 에너지 바우처라는 냉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일정 금액만큼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별도 카드로 지원되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한 번 신청해두면 지원 기간 동안 자동 처리되기에 편리합니다. 2025년 기준 여름철 냉방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47,000원, 4인 가구는 월 10만 2천원까지 연 혜택으로는 1인 29만 5천원, 4인 70만 1,300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해당 가정에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신분증과 복지수급 관련 서류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가셔서 여름철 바우처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약 1, 2개월 내에 전기요금 고지서의 감면 내역이 자동 적용되실 거예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 거주하시거나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5월에서 9월 중, 겨울철 난방 바우처는 11월에서 2월 달이 바우처 접수 기간입니다. 해마다 시기가 다르니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더운 여름 전기요금 걱정 줄이시면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에어컨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좋은 꿀팁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톡톡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